안녕하세요. 썸쌤이에요. 오늘은 15가 여기서 사진을 찍을까요? 고 싶다, 뭐뭐을까요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뭐고 싶다를 배웁니다. 뭐뭐고 싶다는 동사에부터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어가 1인칭이 아닐 경우에는 뭐뭐고 싶어 하다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리겠지만 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아니면 겸양을 나타내서 제가 보고 싶다. 제가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고 싶다를 쓰고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오빠가 놀러 가고 싶다. 오빠가 놀러 가고 싶어 해요. 언니가 놀러 가고 싶어 해요. 아빠가 먹고 싶어 해요. 엄마가 하고 싶어 해요. 이럴 때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다 하면 고 싶다를 붙여서 가고 싶다. 먹다 하면 고 싶다를 붙여서 먹고 싶다. 찾다 하면은 고 싶다를 붙여서 찾고 싶다. 하다 하면은 고 싶다를 붙여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 싶다를 활용한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한국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김밥을 먹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을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고싶다를 활용한 대화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저녁 식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민수 씨는요? 저도 한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갈까요? 네, 좋아요. 거기는 반찬이 많고 맛있어요. 그리고 넓고 깨끗해요. 저도 그 식당에 가보고 싶네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한국 식당이에요. 그 한국 식당은 반찬이 많고 맛있어요. 그리고 넓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한국 식당을 가셔서 바로 그 식당에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이번에는 주말 여행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루이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가족들과 제주도에 갈 거예요. 와, 좋겠네요. 저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갈 거예요? 한라산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바다에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는 올레길을 가고 싶어 해요. 동생은 수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일정을 조정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해요. 각자 가고 싶은 곳을 말할 거예요. 3일 동안 갈 수 있는 곳을 정할 거예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뭐 고 싶어요와 뭐뭐 하고 싶어요 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법 설명할 때 나왔던 1인칭일 때, 그리고 3인칭일 때. 3인칭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뭐뭐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인칭으로 사용되는 뭐뭐고 싶다를 3인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뭐고 싶어 하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인칭에서 뭐뭐고 싶어요. 3인칭에서 뭐뭐고 싶어 해요. 한번
바꾼 거를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 봐요. 저는 하는데 저는이 쫙 돼 있는데 가로를 쳐놨어요. 이 이야기는 저는은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한국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만나고 싶다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써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읽어봅니다. 저는 한국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3인칭으로 바꾸면 제 친구는 한국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 엄마는 김밥을 먹고 싶어 해요. 저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동생은 바다에 가고 싶어 해요. 저는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안나 씨는 비빔밥을 먹고 싶어 해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린 씨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언니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저는 가을에 가고 싶어요. 루이 씨는 가을에 가고 싶어 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엠마 씨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올가 씨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꿔봤습니다. 즉, 고 싶다를 고 싶어 하다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고 싶다를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뭐뭐고 싶다, 뭐뭐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정문은 안 뭐뭐고 싶다, 뭐뭐고 싶지 않다로 씁니다. 그건데 저희가 레슨 6과에서 안과 뭐뭐지 않다를 배웠어요. 밥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혹은 밥을 먹지 않아요. 못 먹지 않아요. 이렇게 고치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못 먹고 싶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운동을 하고 싶어요. 운동을 안 하고 싶어요. 앞에 안이 붙었죠.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운동을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바깥에 비가 내려서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김밥을 먹고 싶어요. 이걸 부정을 고치면 김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김밥을 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레슨 6 안 뭐뭐지 않다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법 뭐뭐을까요를 배워볼까요? 뭐뭐을까요? 리을까요는 동사에 붙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걸 보면은 받침이 있으면 을까요? 받침이 없으면 리을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다 하면 기억에는 받침이 있죠. 그럼 을까요를 붙여서 먹을까요? 읽다 해도 리을 기억에는 겹받침이 있어요. 그럼 읽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읽을까요? 가다 하면 받침이 없어요. 그럼 갈까요? 리을까요를 붙여서 갈까요? 보다 하면은 받침이 없어서 리을까요를 붙여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어로는 exception, irregular. 그래서 듣다 하면은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이 듣다는 활용할 때는 리을로 잘 바뀝니다. 그래서 들을까요? 이렇게 돼요. 돕다 하면 돕다의 비읍은 우로 잘 바뀝니다. 그래서 도울까요? 도울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들다 할 때는 리을이 없어집니다. 탈락이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리을까요를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만들까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을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1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주어가 1인칭 단수, 나나 저일 경우에는 화자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아, 이거 어렵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1인칭 복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밥 먹을까요? 우리라는 거는 나와 그 주변에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1인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문 닫을까요?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닫을까요? 그럴 때는 단지 내가 닫는 거예요. 제가 행동하는 거지 우리가 같이 창문을 같이 닫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문 닫을까요? 닫아도 좋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때 말하는 사람의 그 대화를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을과요를 활용한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여기서 사진을 찍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점심을 뭘 먹을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음악을 들을까요? 제가 도와줄까요? 제가 호텔을 예약할까요?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창문을 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을까요를 활용한 대화문을 함께 읽어봐요. 주말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 우리 주말에 만날까요? 우리 뭐 하고 놀까요? 영화를 보면 어때요? 그럼 영화 보고 저녁도 먹을까요? 네, 좋아요. 불고기는 어때요? 영화관 근처에 맛있는 불고기 식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먹어요. 그럼 제가 예약할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때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콘서트 관람에 대한 대화예요. 관람 뭐예요? 관람 보는 겁니다. watching concert 이런 뜻이죠. 자, 같이 읽어봐요. 민수 씨, 우리 콘서트 보러 갈까요? 콘서트요? 무슨 콘서트요? K-팝 콘서트예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아이돌 가수들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 해요? 일요일 오후에 해요. 7시부터 해요. 그래서 6시까지는 가야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아쉽네요.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일요일 저녁에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 기회에 같이 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못 먹고 싶었어요. 못 먹고 싶었다. 어실에는 과거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뒷장에서 설명할게요. 앞에 대화문에서 못 먹고 싶었다, 꼭 보고 싶었어요 하는 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싶다에 엇을 붙이면 돼요. 우리가 엇을 앞에서 배웠었죠. 제11가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신 분은 한번 돌아가 보시고요. 엇을 붙여 쓴다는 것을 설명해요. 자, 그래서 비빔밥을 먹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엇을 넣으면 과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절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이나 초대를 했을 때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상대방이 제안이나 초대를 했을 때 거절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혹은 미안해요. 이번에는 못 가요. 다음에 같이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아내면은 다음에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앞에 대화문에서 괜찮아요. 다음에 같이 가요. 이런 괜찮아요가 나왔어요. 이 한국의 괜찮아요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돼서 뜻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괜찮아요는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걱정이나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으로 앞에서 쓰인 겁니다. 앞에 대화문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에 대해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때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라는 거는 no, thank you 이런 말이에요. I'm fine. 뭐 배가 불러서 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반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반찬 한국말로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여기 영어로는 side dish라고 그랬는데 반찬이라는 건 side dish일 수도 있고 뭐 메인 dish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밥과 반찬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밥상은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요리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